안녕하세요. 운양고 1학년 여러분, 정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가 탐구 프로젝트 그 두 번째 시간, 현실 저 너머의 세계, 초현실주의의 제목으로 초현실주의의 유파, 그리고 표현 기법, 대표 작가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여기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작품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리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적막한 동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길거리 한가운데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하게 이 그림을 바라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길거리의 풍경은 깜깜한 한밤중인데 하늘을 한번 볼까? 하늘은 어떻죠?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푸른 하늘 한낮이네요. 뭔가 조금은 낯설고 이상한 그림이죠. 자, 이 작품은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마그리트라는 작가는 이렇게 낯설고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림을 그린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초현실적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현실주의 유파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미술에서 유파란 무엇일까요? 비슷한 연도나 시대의 미술의 같은 특징 혹은 동일한 경향성을 가진 작가들의 공동적인 양식을 뜻합니다. 이 초현실주의는 1924년부터 1940년대까지 이루어진 유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미술에서 같은 특징과 경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이성이나 외부의 모든 미학적, 도덕적 선입견에 의한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비이성적인 사고나 혹은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 같은 것들을 그 전에는 통제했었다고.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풀어주자고,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를 하게끔 해주자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등한시 되어 왔던 이런 무의식의 세계 같은 것들을 이제는 열어주고 어떤 연상적인 형상이 정말로 실제하거나 혹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어때? 꿈을 꾸지. 그러면 내가 꿈속에서 날아다니거나 막 내가 영웅이 돼가지고서는 힘이 세지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꿈들을 꾸죠. 이런 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 그리고 이해를 떠난 사고, 유희에 대해서 이제는 믿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미술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꿈이나 무의식이나 공상이나 비현실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동일한 경향성을 가진 유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연적인 기법이나 발견을 활용하는 그런 유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계 1차 대전의 발발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던 모든 평화로웠던 일상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죠. 전쟁으로 인해 현실이 다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초현실적인 사고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죽거나 내 가족들이 다 없어지거나 나의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면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두 번째, 이 미술 사적으로는 다다이즘이라는 유파의 등장이 초현실주의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다다이즘은 마르셀 뒤샹이라는 작가가 포함된 유럽 전역에서 펼쳐진 반미술, 반미학적인 미술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미술과 모든 관습적인 생각들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다다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초현실주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사진 보니까요. 남성의 소변기,
제목은 샘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작품입니다. 나중에 미술 시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론적으로 밝혀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에 드러난 의식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수면 안쪽에 더욱 깊게 이루어져 있어서 꿈이나 우리가 공상하거나 상상하거나 의식 이외의 세계가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게 된 데서 초현실주의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두 번째 미술사적으로는 다다이즘, 세 번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초현실주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초현실적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술 작가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무념무상의 무의식의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미술품을 제작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초현실주의 미술의 기법과 또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오토마티즘입니다. 우리말로는 자동기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의 형상과 손의 자발적인 흐름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릿속을 비우고 손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앙드레 마송, 호안 미로 등이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이후에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과 이 콜더라는 사람은 모빌을 창시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모빌의 우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그대로 주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마티즘, 즉 자동기술법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앙드레 마송의 그림인데요.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의 형상을 손의 자발적인 흐름으로 기록하는 방법인 오토마티즘을 이용한 그림입니다. 그림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 나타난 이 선으로 표현된 것들을 보면은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 같기도 하고요. 혹은 어린 아이의 낙서 같기도 합니다. 또 가운데에 황토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같이 볼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모래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 오토마티즘, 즉 자동기술법으로 우리가 무념무상의 초현실적 세계를 의식의 자발적인 흐름을 통해 미술로 표현할 수 있다고 초현실주의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기법, 그 두 번째입니다. 대페이지망입니다. 전치, 전위 기법이라고도 하죠. 세부적인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이 대페이지망의 정의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었던 곳에서 떼어내 뜻밖의 장소에 놓거나 서로 전혀 상관없는 물체들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전치, 전위 기법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하늘은 푸른색 하늘에 한낮, 뭉게구름이 떠다니고 있는데 길거리는 가로등이 켜져 있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관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아주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리적으로 아주 이상하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해방하는 역할로 각종의 이미지들을 막 조합을 하면서 이상하고 괴기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를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현실주의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데키리코의 그림이 직접적인 효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르네 마그리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이 마그리트에 의해서 대페이지망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부적인 그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르네 마그리트 작가에 대해서도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콜라주나 오브제 같은 것들 알고 있나요? 이 콜라주나 오브제는 어떤 그냥 현실에 있는 물체죠. 이 일상적인 현실을 미술이라는 다른 맥락으로 옮겨오는 이 콜라주나 오브제도 일종의 전치나 전이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술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미술이라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유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대페이즈망의 기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리트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한 3초 동안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그림 어떤 느낌이 드나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실내의 방 안인데요. 방 안에 갑자기 느닷없이 커다란 유리잔이 한가운데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와 옷장이 있는데요. 침대 위에는 아주 거대한 빛이 벽에 기대어져 서 있습니다. 옷장 위에는 커다란 브러쉬가 있고요. 실내인데 실외에서나 볼 수 있는 뭉게구름이 막 퍼져 있는 푸른 하늘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이 한 화면에서 모이는 것을 대페이지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심리적인 충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현실주의의 기법 세 번째입니다. 프로타주예요. 여러분들도 프로타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동전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뭐 색연필, 크레파스 같은 걸로 칠하면 어떻게 되죠? 동전이 가지고 있는 요철이 종이에 그대로 전사가 되죠. 자, 이 프로타주 방법은 바위나 나무의 거친 면에다가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크레용 따위로 문질러서 나타내는 독특한 기법입니다. 1925년에 마룻바닥에 생기는 환각을 발견한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이 프로타주 방법을 창안을 했습니다. 이 프로타주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가 우연의 산물로 작용을 해서 새로운 맥락으로 재조작되는 그런 토대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 초현실주의의 기법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타주 기법을 창안한 에른스트의 작품입니다. 가운데에는 나뭇잎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양옆에는 나무의 결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이 프로타주 기법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타주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재조합해서 이 초현실적인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현실주의 기법 네 번째, 데칼코마니입니다.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많이 해봤죠? 어떻게 하는 거죠?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막 이렇게 짜죠. 그리고 그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떼면은 원래 짰던 물감이 다른 한 면에 그대로 묻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연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감이 뒤섞이거나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나, 그쵸? 그래서 종이에 물감을 칠하고 접었다가 피거나 다른 종이를 눌렀다가 뗄 때 생기는 우연한 효과를 작품에 이용하는 전사법으로 원래는 독이나 유리의 장식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현실주의자 중에 한 명인 오스카 도밍게즈가 1935년에 과슈 작품에 처음으로 우연한 자동기술적 영상 효과로 도입을 하고요. 또 이 에른스트에 의해서 작품의 의도에 부합하는 효과를 위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데칼코마니가 작품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코마니의 방법을 이용한 에른스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이미지들 많이 보이죠? 이 이미지들 자세히 보면은 데칼코마니 방법을 이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 어떻게 보이나요? 괴기하고 좀 황폐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들은 보는 감상자들에 따라서 다 각자 저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을 해서 데칼코만이나 프로타주나 이런 방법들 이용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무념무상의 상태를 이렇게 미술로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 기법 다섯 번째, 데콜라주입니다. 콜라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콜라주는 뭐죠? 원래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데콜라주는 콜라주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뜻일까요? 콜라주와는 반대로 찢고 뜯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나 사물의 파손, 지우기, 찢기 등을 통해서 색다른 효과를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볼포스텔의 데콜라주 방법이 적용된 작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콜라주 방법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데콜라주라는 것은 콜라주의 반대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콜라주를 했던 그 부분들을 떼어냄으로써 우연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찢어지게 되거나 혹은 파손되게 되거나 이런 우연한 효과들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의식의 흐름을 막고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기법을 탐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개의 기법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좀 더 있어요. 뭐 편집광적 비평이라든가 좀 더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초현실주의 유파와 등장 배경, 그리고 기법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양한 미술 작가와 의미 있는 유파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조금 더 향상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예술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